번째 키워드 공개 충돌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팔동은 어떻게 알았나? 한, 사실 확인하고 말씀하시라.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있었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사가 났다. 네, 기사를 보고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상황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 나중에 비공개된 또 설명을 추가로 해주십시오. 네, 어제 아침 최고위원 회의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이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당 유튜브로 다 있는 그대로 이 실시간으로 또 공개를 하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실시간으로 또 이 방송에 또 생중계로 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실시간 생중계로 다 오픈이 됐다, 공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가 팔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 이 동명이인이 8명이 있다는 얘기를 언론에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저는 그런 자료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사실 김 최고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방송에서도 하셨었고 네. 한동훈이라는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아니 그거요. 그 최고위원으로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된다. 사무처에 당장 한동훈 대표가 이름으로 그렇게 그 여사에 대해서 개목걸이를 걸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그 사실이야? 어떻게 된 거야? 네. 사무처에 물어보면 됩니다. 홍보국에 물어보면 되고요. 저희가 보니까 여러 명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화를 네. 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정관위에서 얘기하는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 그분들에게 투표권이라든가 무슨 권리를 부여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댓글을 썼다고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73년생 한동훈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대표. 그럼 거기에 한동훈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의 앞에 번호만 보면 73년생이 있는지 없는지만 아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서 그 무슨 당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친한계 의원들에게만 혹은 뭐 최고위원들에게만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을 하고 계신 거고 두 번째 네. 고발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익명 게시판에 나오는 글을 가지고서 어떻게 고발을 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익명 게시판에 나온 글들이 너무나 심하게 자기를 모욕한다면 모욕죄를 걸 수는 있잖아요. 네. 그건 친고죄 본인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김민전 최고위원께서 정말로 그렇게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친고죄로 고소를 하시면 그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왜 갑자기 저 말이 나왔는지도 저는 어저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선고가 나온 날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당력을 전부 다 총력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최근에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날 당일날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분뿐만이 아니고 김채고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뭐 이른바 친윤이라고 말씀 듣는 혹은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분들이 일제히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나오시는 걸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의혹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친인 유튜버들이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런 주장을 하다가 뜬금없는 주장을 하다가 제일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훈은 당대표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를 붙여요. 아니 저게 정계를 은퇴하고 대표직 사퇴할 일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트집을 잡아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무슨 시도가 있구나 큰 흐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죠. 네. 이게 지금 말씀은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사무처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 이게 뭐 특별한 뭐 비밀 정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당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떻게 뭐 고소고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익명 게시판인데 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 공개적으로 이게 지금 충돌이 빚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다 생중계로 나갔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공개와 비공개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통상 이런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래도 당의 대표에게 면전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다수 열혈 막론하고 비공개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다 보는 공개에서 작정하고 발언했다는 것은 저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의도와 무관한 그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도를 받고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도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예를 들면 기사를 한 장을 뽑아서 와서 모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대표께서는 이런 부분에 사퇴를 하려는 아니 사퇴에 대해서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맞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발하신다며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친윤 쪽에서 일단은 시간과 좌표를 찍어서 파상 공세를 하자라고 모의를 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죽이기가 확실해진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한동훈 대표를 친윤 쪽에서 뭔가 견제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동훈 대표를 찍어내자. 네. 라는 의도가 이미 드러난 것이고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의 오랜 침묵 자체가 친윤 쪽에 어떤 조바심을 가져온 게 아닌가 좀 그런 판단도 되는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혀를 끌끌 찰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게 맞는 것 같다. 좀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그 공개적으로 충돌된 장면을 보면 마지막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유 뭐 비공개로 얘기를 하시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말씀처럼 이게 뭐 작심한 듯이 공개된 이 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공개에서는 충돌이 없었느냐? 공개에서 충돌을 한 이 회의, 비공개에서도 충돌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친한 친윤 비공개 회의에서 고성, 당내 이러다간 공멸. 사실 아까 공개된 이 영상에서는 고성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개에서는 고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김민전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 설전이라고 해서 요 앞부분은 공개 최고위원회의 부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라는 한동훈 대표 얘기까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비공개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고발한다는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물었어요. 김민전 최고위원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럼 그 기사를 제시해 주십시오. 김민전 최고위원 찾아보겠습니다. 못 찾으면 사과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었냐? 아니다. 당사자들의 얘기 말고 옆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고성이 나왔다.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같이 보시죠. 지금 이 정성국 조직부총장이 김민전 최고위원한테 아니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최고위원 발언에 왜 조직부총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그럼 최고위원이 대표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얘기도 못해요. 라고 또 얘기가 나오면서 고성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사실 회의에 참석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지금 보신 저는 건데.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 김민전 최고 그 발언 자체는 좀 네.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기사를 찾아보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기사를 읽고 했으면 어디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겠다? 그럼 그건 본인이 본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야 그런 뭐
그런 기사도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할 경우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기사가 뭐냐, 기사가 났다. 그럼 뭐 어디 났냐, 그렇게 찾아보겠다. 그럼 안 찾아보고 얘기를 했나?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데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인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런 비공개에서도 이제 고성이 오은 거는 사실 국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되게 힘들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뭐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대표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생트집을 잡아서 그것을 확대시키고 가족들이 무슨 글을 썼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글도 보니까 하루에 한 두세 개더라. 그럼 그걸로 여론 조작을 했다. 뭐 그런 식의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그 의도가 뭐냐, 그 배경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당의 대표를 국민들이 뽑고 당원들이 뽑는데 네. 이렇게까지 계속 뭐 되면 물러가라 그러려면 그냥 임명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누가 임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대표를 왜 선출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찾아보겠다, 못 찾으면 사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회의가 뭐 끝난 전후로 해서 기사를 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 기사예요라고 또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우고 그럼 지금 현재는 결론이 어떻게 난 거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김 최고위원님? 아니요, 근데 그 김민전 최고가 무슨 어느 방송사에 글을 하나 보냈는데 그 글에는 무슨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까 고발을 누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라면 그 고소를 해야죠. 당사자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불분명하게 돼 있어서 그 자체는 김민전 최고가 그 글을 전혀 읽지 않고 얘기를 한 거든가 전원을 듣고서 얘기를 한 거든가 아니면 만에 하나 읽어봤다 하더라도 오독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기사를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 잘 안 읽었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이의부터 제기를 한 상태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한바탕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말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아니 그럼 뭐 대표가 공격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왜 끼어들어요? 막 이런 얘기가 지금 고성으로 오갔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회의가 다 끝나고 다른 인요한 최고위원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위가 발언할 때 옆에서 끼어드는 건 아니라는 신동욱 대변인 주장에 나는 100% 찬성합니다. 라고 인요한 최고위원 얘기를 했고요. 정성국 조직부총장, 아까 고성이 난 당사자기도 하죠. 대표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막 쏟아내는 것 자체가 당의 기강이나 조직이 엉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 대변인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다 맞는 얘기죠. 당이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엉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에서 최고위에서 민생을 논하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당원 게시판 가지고 싸우고 최고위원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의원급 아닙니까? 물론 당직 보직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최고위원 발언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이게 이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의 모습이다.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건 다 맞는 얘기 같으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요.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다 참전 어러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뭐 사실 아닐 수도 있으나 마치 짠 듯이 다 참전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을 공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인요한 최고위원 자체도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를 편을 안 드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한동훈 대표를 정말 당원 게시판을 빌미 삼아서 쫓아내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그 얘기까지 여의도 전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동훈 대표가 이걸 방치한 본인의 어떤 그 과오라고 생각은 저는 드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당 대표가 되면 이런 거잖아요. 국정 운영은 윤 대통령이면 윤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니까 명심, 이제 국민의힘은 한심이잖아요. 근데 정말 한심이 좀 멋있고 뭔가 지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당원 게시판을 이렇게 질질 거의 보름 이상 끌다 보니 결국에는 한심 자체가 그 자체로 한심해지지 않나 싶어서 좀 빨리 이건 당대표의 책임이 이제는 크게 돼버렸다. 빨리 해결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건 이건 당대표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지금 중심에 있는 게 한동훈 대표인 거죠. 이 논란에. 한동훈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다음 기사.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것 반격. 친윤 김민정과 당원 게시판 충돌입니다. 한동훈 대표 날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렇게 당의 자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언급을 자제해 왔었어요. 소위 익십 논란도 그랬고 총선 백서 그리고 뭐 여조 비용 수십억 김대남 건 그런 자제하는 이런 흐름을 악용해서 이걸 어떻게든 없는 이슈를 분란을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민정 의원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인데다가 그리고 그런 보도를 찾아달라고 제가 요청해 드렸어요. 회의에서. 근데 본인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동훈 대표 굉장히 따다다다다다 평소에 예전에 한동훈 대표로 약간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하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 다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인전 최고위원 실명을 짚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건 김정일 최고위원님, 이거 진짜 화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네. 이게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고, 그 시기적으로 보나 공격의 강도로 보나 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됐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총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총선이 패배했는데 총선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대통령한테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총선이 패배하니까 이거는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백서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과정에서 무슨 한동훈이 수십억을 횡령했느냐 뭐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백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조용해졌잖아요.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감히 씹었어. 건방지게 말이야. 배은망덕한 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대표는 백서 때든 그 하나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근데 나중에 그것도 지난 다음에 이번에 명태균 사태 드러났지만 만약에 그때 대표가 여사하고 문자 주고받고 했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당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 게시판 얘기인데 그다음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네가 대표에 당선돼도 3일은 안 돼도 3달 내에 끌어내린다. 아니면 6개월 내에 끌어내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었잖아요. 저는 그게 실행되고 있다고 봐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이름으로 개목걸이, 여사의 개목걸이라는 문자 글을 썼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런 비방글을 막 썼다. 근데 가족들 보니까 그 가족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방글 아니야. 네. 그런데 그러니까 900개나 글을 쓴 걸로 봐서 이걸로 여론 조작을 한 거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하루에 2-3개야. 그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글이 올라와. 익명으로. 네. 그럼 그걸로 여론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매크로를 돌린 게 아니냐는 허황한 얘기. 매크로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수십만 개씩 돌리는 그 프로그램을 하루에 2-3개 돌리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결론은 당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정계 은퇴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모든 흐름은 보면 한 방향을 가고 있구나.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김옥균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3일 전화 아니면 3개월 안에라도 라는 생각으로 일각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진짜 화났죠. 아니 김인전 최고 내가 기사를 갖고 와보라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버럭 성질내는 걸 보면 멘붕이 온 것 같네요. 가족이 아니란 6글자 절대 말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버럭동문이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참고로 저는 명태균, 김대남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비겁한 물타기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서 대변인님. 네. 버럭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본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네. 앞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자초한 건 한동훈 대표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당 대표의 위치라는 건 본인과 무관하게 당의 전반적인 어떤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라도 결단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불필요한 오해를 가졌거나 아니면은 사실을 말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뭐 상대가 자중질환하는 거는 난 참고 넘어간다라는 말로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저 장해찬 최고 말대로 가족이 아니다라는 6글자를 왜 말을 못하죠? 말 못할 이유라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버럭동훈 화났어? 야구르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한 나라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런 조롱을 당하는데 본인도 본인이지만 지금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당으로 보일까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건 당대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이든 말든 간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든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책무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사실 이 혼란을 자초한 건 한동훈 대표다. 이걸 끊었어야지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6글자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정말 좀 답답한 게 거기에 뭐 대표 끌어내리기까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가족이 글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마세요 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정치적 의견 표현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당내 분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가 부실하게 해명을 하거나 계속 발끈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라는 생각이죠. 이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고 자꾸 불법이 아니니까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거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가 글을 썼으니까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제목이 동아일보 6면의 제목이 이렇죠. 한, 가족 작성 여부 언급 없이 게시판 문제 제기자들 명과 관련.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다 명태균 씨랑 관련이 돼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한동훈 대표. 근데 정작 이를 제기하면서 왜 가족 작성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거에 제목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김종국 최고위원.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그 가족이든 아니든 네.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왜 무슨 저 사상 고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네. 당신 가족 우리 당계 게시판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혹은 거기다 무슨 글을 써 안 써?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우리 당원의 신분을 그 당에 글을 쓰든가 안 쓰든가 하는 사람들은 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프레임을 짜놓고 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누가 글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만약에 안 썼다 그러면 안 썼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거야? 나와서 입증해봐. 예를 들면 그 가족들 다 불러다가 한 사람씩 거기다가 기자회견에서 아니라고 밝혀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틀을 짜놓고 프레임을 짜놓고 처음부터 이 시작을 당대표가 했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검색창에다가 저도 잘 모르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과 무슨 장인 장모의 이름 치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도 네.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가족 글인지 아닌지 밝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밝혀야 되는 건데요? 아니 위법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왜 밝혀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걸 밝히면 그 다음에 그 프레임으로 다음에도 야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뭐 백화점에서 당신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비싼 명품백 사는 것 같아. 당신 가족인지 아닌지 밝혀. 이러면 거기서 그때마다 아 그건 우리 가족 아닙니다. 이렇게 밝혀야 됩니까?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법일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건 그거는 생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제가 보기엔 정상적인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 대변인님. 네. 지금 말씀은 아니 그러면 요구하는 족족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뭐 위법하고 잘못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만 하면 그럼 공인이고 당대표니까 다 얘기해야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당대표 자리예요. 원치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지도자의 자리의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이 제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니까 국정이 엉망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당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때는 결단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결자해야지 본인이 잘못한 거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게 그 자리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위법한 일을 하라는 게 네. 당대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명품백을 받았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그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을 갖다가 강요해서 밝히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첨예하게 갈리고 있죠. 지금 아니 위법하지 않은 것마저도 다 밝혀야 되는 거냐. 그게 자리의 무게다라는 말씀이 충돌하는 지금 상황입니다.